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아주 실용적인 책인데요. 진짜 쓸모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. 저자는 송도인 작가, 출판은 지식가 감성입니다.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.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객체이기 때문에 옛부터 그랬죠. 인류는 무리를 지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아주 약한 개체이지만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.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로 정보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인 협업을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인류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강력한 장점인 거죠. 사회생활이라는 게. 그런데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커다란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나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자신을 괴롭히는 더 강한 개체가 있다면 그야말로 삶은 지옥이 될 겁니다.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. 아니면 학교 폭력, 직장 내 괴롭힘,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이 책 진짜 쓸모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는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을 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런 이유겠죠. 특히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딱 맞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. 이런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대부분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학창시절 아주 오랜 기간을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. 거의 10대와 20대를 다 갈아 넣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선배나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5번,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매일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책 진짜 쓸모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한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.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당하게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의 관점에서도 책을 써나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목차를 짧게 살펴보면 1장은 실전, 직장 내 괴롭힘, 대응과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우선은 3장으로 나눠져 있고요. 구성되어 있고요. 이 1장, 직장 내 괴롭힘, 대응과 처리에서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2장 본격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여기서는 이 판례 분석에 대한 그 참고할 만한 판례들을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에 자신의 경우랑 비교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마지막인 3장 핵심 모두가 궁금했던 Q&A는 말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나면 아니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. 이 책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론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전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.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책의 제목 앞에 그 수식어가 보통 이렇게 붙잖아요. 조그맣게.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.
공인 노무사 출신 노동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.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수식어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.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다. 전문가가 쓴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뭐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분명히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. 뭐 좋게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네, 법적인 그 관여가 필요하겠죠. 하지만 이 저자는 머릿말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들 옆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인생을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각자의 일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뭐 응원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존중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래도 안 된다면 네, 법적인 대응을 하고 네, 본인의 삶을 찾는 게 맞겠죠.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한 문장으로 이 책에 있는 그 어떤 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.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, 나의 일이, 나의 삶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. 네, 저는 이 문장이 제일 그 키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됐고요.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. 내 삶과 내가, 나의 일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거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권쯤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.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. 그 사무실 책상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방어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제목처럼 진짜 쓸모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다들 이제 각자의 일자리와 그 회사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단은 없기를 기원드리고 만약에 생겼다라면 방치하지 마시고 해결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런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. 진짜 쓸모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송도인 지음 지식과 감성 머릿말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이후 저는 공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다루었습니다. 괴롭힘 피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행위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였습니다.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맞닥뜨리게 된 모든 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직접 업무를 수행해 본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책들이 있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
당사자들과 업무 담당자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똑부러지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큰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. 오히려 큰 회사들은 법무팀도 있고 자문 변호사도 있고 법적인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미 사건 처리 절차가 시스템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게 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한 사람도, 신고를 당한 사람도, 신고를 접수받은 사람도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빈번합니다. 나의 일이 아니라고, 내 업무가 아니라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당사자가, 관련자가, 업무 담당자가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은 꽤 쓸모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1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피해 근로자, 행위자, 회사 및 업무 담당자들이 각각 알 수 있도록 이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2장에서는 2019년 법 시행 이후 최근인 2023년에 이르기까지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판결들을 검토하여 그중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. 특히 2장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이후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전국 법원에서 나온 거의 모든 판결들을 입수하여 직접 검토한 후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사례들을 선별 분석한 것으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실제 법원에서 갓 나온 판결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. 끝으로 3장에서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근로자, 행위자, 업무 담당자들이 저마다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Q&A 형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. 누구도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진짜 필요한 내용은 찾으려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이 책의 Q&A를 통해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려 이 책이 진짜 쓸모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.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삶이 얼마나 쉽게 지옥이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회사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요일 저녁 다음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죠.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우리네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상사, 동료,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. 그런데 인생에서 이렇듯 긴 시간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반대로 고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.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워도
최소한 불행하게만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. 이 책을 통해 복잡할 수도 있는 법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인생을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각자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. 내가, 나의 일이, 나의 삶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했으나 법에 관한 것이다 보니 책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모두 소중히 여기자는 가장 단순한 내용이 그 중심에 있음을 말씀드리며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쓸모있는 직장 내 괴롭힘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2023년 6월 변호사 송도인 1장 실전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처리. 법조문을 확인하세요. 요새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는 그 내용이 틀린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요.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, 또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로서 신고를 받은 경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에 봉착한 모든 분들이 가장 우선하여 하셔야 할 일은 법조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. 법조문 확인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사건 처리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. 그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일까요?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표제하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.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,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.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